다들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런데 좋은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원자료를 가지고 그 철학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덕행을 실천하고 싶은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게 과연 정답일까?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지점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 덕행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우선 원자료에서 제시하는 가장 기본 개념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덕행 실천이라는 게 대체 뭐냐는 거죠. 덕행 실천이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나 자신의 그러니까 일종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거죠. 이 철학에서는 이걸 후천시대라고 부르는 새로운 시대의 개인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통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동이 과연 진짜 덕행일까요? 원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통념에 딱 하고 브레이크를 겁니다. 모든 도움이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철학의 핵심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덕행의 가치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질량입니다. 이 질량이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수준, 지식이나 사회적 역할 같은 걸 포함하는 일종의 영적인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질량이 내가 어떤 종류의 덕행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원자료의 주장은 이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질량에 맞는 덕행의 형태가 따로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배움이 부족한 사람에겐 쌀 한 포대를 주는 게 큰 덕행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식인이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쌀 수천 포대를 기부한다고 해도 그건 진정한 덕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인은 물질로 덕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지식인의 덕행은 반드시 지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게 좀 헷갈리신다면 회사 비유를 들어보면 개념이 확 잡힙니다. 예를 들어 부장이 있다고 쳐요. 이 부장이 과장이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 심지어 그걸 100만 번이나 해준다고 해도 그건 덕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를 벗어난 거죠. 부장은 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그게 비록 작은 일이라도 진짜 덕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짜 덕행은 바로 나의 질량, 즉 나의 수준과 역할에 딱 맞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왜 내 수준에 안 맞는 덕행, 예를 들어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원자료에 따르면 그건 바로 고맙다는 말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원자료는 두 가지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이타행, 다른 하나는 이관공익입니다. 이타행은 말 그대로 한 개인을 도와주는 거고요. 이관공익은 사회 전체,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목표 자체가 다른 거죠. 이 고맙다는 말의 방정식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럼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라고 하겠죠. 그럼 그 순간 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진 겁니다. 일종의 거래가 성사된 거죠. 이걸 쌤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국 진정한 덕행으로는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에서 말하는 더 높은 차원의 길은 개인적인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사회 전체를 위해 행동하는 이관공익입니다. 이런 행동은 당장 고맙다는 말을 듣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깊은 존경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신의 질량에 맞는 공익적인 행동을 하는 삶은 결국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될까요? 원자료에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주 강력하고 멋진 우주적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런 이상적인 인간상을 바로 홍익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들은 바로 이관공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고 삶의 목적 자체가 모든 인류를 이롭게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리고 원자료는 질량이 아주 큰 사람들이 이렇게 홍익인간으로 깨어나는 순간을 마치 초신성이 탄생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 초신성의 탄생 과정을 보세요. 이게 꼭 한 사람의 성장 과정 같아요. 처음엔 지식과 경험이라는 우주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끌어모으죠. 그리고 그걸 내면에서 융합하고 압축해서 질량을 키웁니다. 그러다 그 내부 질량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스스로 붕괴하면서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죠.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초신성처럼 다시 태어난 홍익인간은요, 더 이상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완전한 영적 자립을 이룬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멋진 여정,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원자료는 여기서 갑자기 아주 현실적이고 심지어는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첫걸음을 제시합니다. 원자료의 조언은 이겁니다. 사람은 냉정해야 한다. 자신의 현실을 점검해야 한다.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세상 속에서 내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냉철하게 파악하라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 사회적 위치, 내 질량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도움이나 조언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을 관찰하는 거죠.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무시하는지. 이건 그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반응이 바로 지금 내가 가진 사회적 신용과 영향력, 즉 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목표는요, 환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내가 진짜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서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나에게 맞는 덕행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가장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첫걸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이 철학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당신의 질량에 걸맞은 덕행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저 눈앞의 사람을 돕는 걸 넘어서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기여는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